정말 우리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막 아이들한테 우유도 막 뭐 500ml 막 하루에 맞아요.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 칼슘 같은 경우에 성장이 뼈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자꾸 칼슘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 사실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칼슘이 부족했을 때, 성장에 방해가 되고 병까지 되는 건 분명해요. 네. 하지만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만큼 비례해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요구되는 양, 예, 그거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요새는 칼슘 흡수율이 좋은 유제품 같은 것들도 구하기가 쉽고 또 우리가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식품으로서 섭취하는데 큰 부족은 못 느끼는데 네. 관건은 우리가 칼슘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해도 배출되는 걸 막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 먹고 칼슘을 계속 쌓아 올려도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음료 같은 거 마셔서 탄산음료 먹고 이제 깎아 먹으면 결국은 네네. 남아서 이용할 수 있는 칼슘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의사 선생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또 그 각종 비타민들 있지 않습니까? 경구로 입으로 먹는 약들. 영양제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자연적인 어떤 그 식품과 또 이제 그 약으로, 그 영양제로 대체하는 어떤 것들.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사실은 그런 비타민 영양제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 놀지도 않고 네. 햇볕도 안 치면서 비타민 D 결핍증이 오고 이러니까 이제 약을 먹게 되는데 네. 나가서 놀아야 되고 햇빛을 쬐야 되죠.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비타민 종류보다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최고입니다. 네네. 우리 불량 엄마님께서 네. 먹는 것과 관련이 큰가요? 그런데 지금 들으셨죠? 먹는 것과 관련이 큽니다. 어머님, 우리 잘 챙겨 먹도록 해요. 자, 고민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 또 보도록 하죠. 네. 홍철 씨? 클 때 찐 살은 다 키로 간다. 네. 살찐 맞아. 어렸을 자녀들 때 붙든 통통한 거,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 아이가 키는 좀 작아도 잘 먹고 통통한 편이랍니다. 언젠간 크겠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마치 제가 올린 사연 같네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래요? 한참 통통하거든요. 괜찮을까요? 잘 먹고 약간 비만된 아이들이 많은데요. 잘 먹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개 보면은 딴 아이들보다 조금은 키가 큰 편이에요. 단순 네. 비만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까지도 최종 키가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또 문제는 살이 찐 아이들이 그대로 간다면은 어른들 가서 성인들이 무서워하는 성인병, 네. 고혈압, 동맥경화, 네.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 때부터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살이 찌면서 지방이 많으면은 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 때문에 네. 사춘기도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성장이 빨리 촉진되고 빨리 성장판이 닫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키에는 비만하다는 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그 잘 먹는 것과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잘 노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잘 노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어떻게 놀리라는 건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애들 보면은 네. 우리 애들도 잘 놉니다. 놀아라 그러면 뭐 신나게 놀아요. 방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바깥은 잘 안 나가지만 뭐 TV 보고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잘 놀아요, 친구들이랑. 아니, 근데 그렇게 노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 잘 논다는 뜻은 결국 운동을 적당히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아과에서 권하는 운동량은 네.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 1시간 이상을 충분히 땀을 흘릴 정도로 뛰어놀아야 돼요. 아, 네. 그 이상을 놀아야지 그게 정상 운동량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거의 공부만 한다고 들어있고 나가지를 않고 놀아도 그냥 집에서 놀죠. 집에서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운동이 부족하면은 성장판 자극도 약하고 근육도 덜 생기고 또 성장 호르몬 분비도 약하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하여튼 많이 시키는 것이 좋은데 운동도 너무 과도한 운동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같이 논다면 더 좋죠. 네.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만나보면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공부하느라 놀 시간이 없고 학원하느라 놀 시간이 없고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뭐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들 다 따져보면 네.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기회 제공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근데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맞아요. 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놀 친구가 없는 것도 있어요. 예. 다들 아이들이 없고. 학원에 가니까 집에서 혼자 멀뚱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때는 맨날 나가서 놀았잖아요. 아니, 난 근데 우리 아들은 아예 성향 자체가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싫어해서 집에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그래도 어쨌든 땀 흘리도록 하여튼 놀 수 있는 방법을 네. 계속해서 좀 기회 제공을 좀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운동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 네. 우리가 왜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농구하면 키 큰다. 음. 배구하면 점프력이 생겨서 키 큰다. 그런데 축구는 도움이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일단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아, 할 그래요? 수 있고요. 네네. 아. 근데 추정해 보자면 농구하는 친구들이 키 큰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구하는 친구들 보면 다 키가 커요. 그러니까 그렇죠. 농구를 해서 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키 큰 애들이 농구를 한 것뿐일 수 있으니까 네. 인간관계는 없고요. 이 운동은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려면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즐겁게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뭐 축구, 농구 같은 네. 게임도 있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줄넘기, 뭐 자전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스트레칭이나 기지개 펴는 거는 그 성장판 연골 자극하는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 좋은 운동들 네.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역도나 뭐 기계체조 같은 그런 과도한 운동 혹은 여기에 체중 조절까지 들어가는 경우 식이 조절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프로 선수들 중에 역도 선수나 유도 선수 이런 사람들 뭐 자꾸 이렇게 굵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보면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책가방 가방도 너무 무거운 거 들지 하지 마라. 막, 예.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고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과도한 식단 네. 조절이라든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 네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운동 이외에 이제 또 잠자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잠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재워야 돼. 뭐 그래서 뭐 맞아요. 키 크는 요정이 나와. 막 이렇게 해서 애들 많이 재웠었잖아요. 우리 또 어렸을 때는 네. 9시만 되면 어린이 여러분 이제 맞아.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이거 텔레비전에서 나왔어, TV에. 나왔었거든요. 네. 요즘에 그런 게 안 나와가지고 맞아요. 요즘 또 방학 시즌이라 우리 애들 어저께 12시 였어요 밤에. 그리고 덥다고 애들 데리고 그냥 새벽에 마트 가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을 우리가 좀 많이 놓치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잠하고 관련해서는 성장 호르몬에 네. 이 이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장 호르몬에 나오는 타이밍과 이걸 어떻게 이제 질적으로 잘 사용할 것이냐.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밤에 시간적으로는 시간대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분비된 성장 호르몬을 몸에서 제대로 쓰려면 깊은 수면이 필요해요. 네. 조건이. 그런데 우리가 밤에 자자마자 깊은 수면 들어가진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깊은 수면까지 진입하는데 평균 1시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9시만 되면 9시에 어린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어라. 네. 굉장히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캠페인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라.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자정을 목표로 최소한 11시 이전에는 잠드는 게 중요하다. 네. 이제는 자정이 목표가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다시 시작해줬으면 좋겠어요. EBS에서라도 9시에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다시 좀 네, 해줬으면 이게 좋겠어요. 시골 살잖아요. 네. 제 촌에 살았잖아요. 저 옛날에 저 촌에 살았는데 네. 늦게 자고 싶어도 뭐 할 게 없습니다. 바깥에 보면 완전 칠 같은 어둠이고 맞아. 후라시가 없으면 어디 네. 가질 못해요. 화장실 무서워서라도 자야 되고 TV가 없으니까 자야 바로 되는데 자야죠. 요즘은 네. 너무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게 좀 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네. 이제 아까 타이밍도 얘기했지만 수면의 질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수면을 이렇게 깊게 못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게 예민한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질환이 있어서 얘가 깊이 잠을 못 들거나 네. 수면에 방해가 된다 했을 때는 그런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못 잔다 했을 때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낮잠을 너무 늦은 시간에 잔다든지 그럼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리고 얘가 자기 전에 많이 먹는다든지 네. 혹은 자기 전에 너무 격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각성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면 좋지 않다. 진입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수면 환경도 좀 네. 살펴봐 줘야 살펴봐라.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네. 이제 스마트폰이나 TV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어른도 타이밍을 마찬가지거든요. 놓칩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내 아이의 숨어있는 키를 찾는 방법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인 거,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그렇죠.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요즘 굉장히 많이 걱정들하고 우려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키 크는 주사, 또 성조숙증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9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